슬픈 길입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에이리언 어스 하고 있죠? 에이리언이 드디어 드라마까지 나왔다는 거. 에이리언 덕후들은 이거 못 참잖아. 이게 FX 프로덕션에서 제작했는데 이게 원래 20세기 폭스 거고 폭스는 또 디즈니가 인수하고 감독은 노아 홀이라는 대표적으로는 리전이라는 드라마인데 저는 안 봤어. 리들리 스콧 형님이 제작과 극본에 참여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시대냐. 에이리언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막 프로메테우스 나오면서 뭐 그전 에이리언 시리즈 이게 프로메테우스는 에이리언 시리즈 프리퀄이라나? 훨씬 앞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에이리언 로물루스, 에이리언과 에이리언 2 사이 시점이고 뭐 복잡해요. 이 에이리언 어스는 에이리언 1편, 1편이 2122년인데 에이리언 어스의 시점은 2120년이래.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랑 리뷰를 해보자면 자, 처음에 시작하면은 초록색 글씨로 배경 설명 같은 걸 해줘요. 자, 미래에는 불멸을 향한 경쟁이 세 가지로 전개가 될 건데, 그 불멸을 정복하는 그 회사가 우주를 지배한다? 뭐 이런, 자, 이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기계인간, 뇌는 사람인데, 신체 부위를 사이보그화 시키는 거예요.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 같은 거죠. 기계팔, 기계 다리, 기계 폐, 기계 심장, 그리고 인공지능이 달린 합성 인간.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두 개를 살짝 교묘하게 합친 인간의 의식을 그 합성 인간 안에 다운로드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사람인가? 합성 인간인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웨이랜드 유타니 만악의 근원, 사건의 이유가 되는 그 회사, 웨이랜드 유타니 우주 함선을 비춰줍니다. 임무기간이 65년짜리인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 모습이 되게 에이리언 1하고 되게 비슷해요. 막 사람들이 동면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그래갖고 다 같이 막 원탁에 둘러앉아서 막 밥 먹고 담배도 피우고 여러 외계 생명체를 들고 가지고 지구로 가는 중입니다. 이 배 안에는 이 함선 안에는 총 5종의 외계 생명체가 타고 있어. 왜 얘네들이 동면에 잠깐 깼다가 다시 또 동면에 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면에서 깼다가 몇몇 사람들만 다시 동면에 들어가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나오는데 지구 도착까지 4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뭐 4개월 그냥 깨 있으실 분 아니면 그냥 잘 분 선택하세요. 이런 것 같아. 몇몇 사람들은 깨어 있고 몇몇 사람들은 다시 잠에 듭니다. 다시 동면에 들어가요. 보면은 거기 좀 수상쩍은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하필 또 동면에 들어가질 않아. 어떤 여자를 되게 스토킹하는 동양 남자 탱이라는 사람하고 그 막 벌레 같은 애를 되게 이렇게 관찰을 하는 그런 과학자 같은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 같은 사람도 동면에 들지 않아요. 내 예상에는 이거야. 이 동양 남자 탱이라는 애가 어떤 여자를 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려요, 막. 아, 탱 그러지 좀 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탱을 거의 사람 취급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탱이 약간 긁혀 있어. 그런 상태고 또 할머니는 굉장히 이 외계 벌레한테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사랑에 빠졌어. 뭐 손주 보듯이 막 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겠어. 나머지 애들 다 동면에 들어갔죠. 이 탱이 깨어있을 동안 개 짜증났던 애들 이제 지구에 돌아가면은 얘네들 다시 못 볼 거 아니야. 복수할 기회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슬쩍 가서 이제 말 걸겠지 막. 얘네 동물들 뭐 어때요?
이러다가 이제 슬쩍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챙겨가지고 어느 애 몸속에 이거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다가 이제 네버랜드, 그곳은 리서치 아일랜드, R&D를 하는 곳인가 봐. 이 네버랜드라는 곳은 프로디지라는 지구에 있는 주요 5개의 기업 중에 하나인 프로디지라는 한 회사의 리서치 아일랜드, 그곳이 바로 네버랜드. 프로디지라는 회사는 이제 보이 카발리어가 만든 회사인데 굉장히 신생 회사입니다. 근데 얘가 완전 천재야. 근데 얘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실험. 아까 말했던 거 있죠. 합성인간한테 사람의 뇌를 띠디디딕 업로드해서 여기 다운로드. 이곳에서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하는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소녀가 나와요. 이 소녀는 이제 마시라고 하는 아픈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이 하이브리드 실험의 대상자인 것 같아. 어린애지만 아파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실험의 대상자가 된 거지. 이 여자의 뇌를 합성인간에 옮긴. 그래서 얘가 이제 새로운 몸을 가졌잖아. 어느 정도 엄청난 몸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보여줘요. 10층, 2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절벽에서 얘가 이렇게 막 앉아서 뭘 보고 있는데 그 박사님이 웬디, 얘 원래 이름이 마스인데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웬디라고 불리게 됩니다. 20층, 거의 20층 높이에서 바로 점프.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미친 피지컬. 웬디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5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실험 대상이 돼요. 근데 이 새로 온 5명의 아이들한테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들이 다 그 또 피터팬에서 따온 이름들이란 말이죠.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이게 피터팬에서 따온 캐릭터 이름 같더라고요. 왜 피터팬일까? 그 리서치 아일랜드도 네버랜드, 애들 이름도 피터팬 이름, 웬디도 피터팬에 나온 캐릭터 이름이란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탐사선으로 와서는 이제 막 사람들 다 죽었어. 그 거기에 보안 요원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걔가 이제 뭐 이제 누구랑 막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뭐 표본 탈출했다. 선원들은 뭐 다 죽었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지만 안전한 그 충격 거기 딱 들어가고는 외계 생명체들이 득실득실한 상태로 그대로 바로 그냥 지구로 추락. 자, 얘가 이제 지구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얘가 갈 곳은 뉴시암이라는 프로디지 시티라는 곳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조 허밋은 그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보신 분들은 익숙한 그 블랙미러에서 이상한 거 보고는 피싱 같은 거 당해서 거기서 이제 막 하라는 거 다 하고 막 은행도 털던가 막 뭐 하여튼 거기에 나왔던 그 남자가 이제 그 조라는 애인데 이 조는 웬디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웬디가 사람일 때 친오빠. 이제 웬디가 합성인간 몸으로 들어간 이후로 하루의 루틴인가 봐. 이렇게 막 쭉 한번 피더니 마이너리 리포트. 화면에 막 이렇게 하면은 조의 모습을 막 다 볼 수 있어요. 얘가 막 CCTV 이런 거 다 해킹해가지고 조를 염탐하고 있어. 자기 오빠를. 사이가 좋았나 봐, 오빠랑.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오빠가 이제 그리워서 오빠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지. 저 오빠는 프로디지에서 일하는 전술팀 위생병인데요. 자, 우주선이 떨어져서 프로디지 시티 중간에 있는 그 빌딩으로 걔가 이렇게 팍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바로 오빠 전술팀이랑 이런 애들이 다 출동해요. 근데 이 오빠 뭐 위생병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서 막 붕대도 감아주고 뭐 할 줄 알았더니 뭐 가면은 막 스티커 붙여주고 막 절로 가세요. 딱히 막 치료 같은 걸 하는 거는 보여주진 않더라고. 웨이랜드 유타니의 우주선이 처박힌 그
그 사고 현장으로 오빠가 들어갑니다. 에이리언이 득실한 우주선이 거기에 박혔고 거기에 이제 오빠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웬디가 이제 그거 염탐하고 있다가 오 마이 갓 우리 오빠 죽으면 안 돼. 당장 보이 까발레어한테 가가지고 웬디가 자기 보내달라고 합니다. 웬디는 진심이야. 오빠 빨리 가서 살려야 돼. 근데 그걸 되게 흥미롭게 쳐다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웬디가 그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보이 까발레어가 승인해줘. 그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위기 상황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 근데 얘네만 그냥 보낼 수 없잖아. 왜냐면 얘네들은 어린애들이잖아. 그래서 보모 같은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커시. 커시는 보니까는 그냥 합성인간 같아. 인공지능이 탑재된 합성인간. 그래가지고 이 커시와 웬디의 팀 애들이 그 사고 현장으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거기 우주선에서 모로라는 보안요원이 다시 이제 깨어나요. 그래서 본사에 컨택을 합니다. 내가 지원군이 올 때까지 자기가 이 현장과 표본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뭐 보내달라. 우주선 안을 탐사하러 온 전술팀 중에 2명을 이 모로라는 보안요원이 붙잡아요. 수갑을 채워버리는데 그러고는 이제 자기는 가버리는 거야. 근데 얘네 붙잡힌 2명이 이러고 이렇게 뒤에 붙잡히는데 외계 생명체 중에 이제 흡혈, 피 뽑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요. 벌레 같은 애. 걔가 이렇게 막 타고 와요. 막 이렇게 타고 올라와. 그래가지고 여기를 목을 그래갖고 피를 미친 듯이 뽑아. 진짜 손가락만한 애인데 한 번 꽂으니까 이만해져. 피를 겁나 잘 뽑아. 근데 요만하잖아. 여기 물었잖아. 이 사람이 그냥 막 이런단 말이야. 여기 물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아니 정 안 되면 깨물어. 할 수 있잖아. 이거 할만하잖아. 이빨로 그냥 팍삭 피 터지면 그거 좀 마시고 피 모자르면 죽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물렸다고 하고는 그냥 피 다 빨려서 죽어버려요. 이빨 둬서 뭐해? 물론 나도 갑자기 바퀴벌레가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고 이빨로 깨물을 자신은 없어. 그래도 만약에 이 바퀴벌레가 나를 죽인다. 칼을 내 목에다가 위협한다. 그러면은 깨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1편이 끝나고요. 1편 그 보면서 되게 특이한 게 걔네가 이제 이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냥 합성 인간이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걔네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진짜 인간의 뇌를 다운로드해서 여기다가 합성 인간에다가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 인간은 인간인 거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이거 만든 이 사람들이 웬디를 앞에 두고 그냥 합성인간 취급해. 웬디가 오빠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니까는 보이 까발레어가 막 와, 표정 봐. 진짜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아.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굉장히 싸가지 없죠? 지가 만들어 놓고 사람 면전에다 두고 와, 이 새끼 지가 인간인 줄 알아. 기분 나쁘지. 그럼 웬디가 나 인간 맞아. 자, 이렇게 해서 1화가 끝나고 자, 2화는 이제 오빠부터 시작합니다. 오빠랑 오빠 팀이 있을 거 아니야. 우주선 안을 탐색해요. 뭐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이 뒤로 제노모프, 에이리언의 찐 주인공 제노모프가 이렇게 막 샥, 그 뭔지 알죠? 이렇게 뭐 어디 계세요? 이러고 읽고 있으면은 화면 뒤로 퓨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뒤돌아봐. 누구 있지 않았나? 근데 이 제노모프가 약간 자꾸 사람 놀리듯이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데 뒤 막 지나가고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사물인 척해. 몸 자체가 약간 시꺼멓고 쇠 같으니까 나 사실 제노모프였지. 뭐 하여튼 이런 걸 계속 한단 말이죠. 전술팀이 계속 가다가 어떤 계단에 딱 이제 도착을 하는데 비상계단의 일부분이 좀 끊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점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명씩 점프를 한단 말이죠.
점프를 해. 툭툭툭 탁 했는데 오빠 차례야. 조 차례야. 조가 이제 자, 나 간다. 간다잉. 여기 뭐가 이렇게 침이 있지, 클럽. 그래가지고 딱 뒤돌아보는데 위로 올려다보는데 제노모프가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조가 총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그 제노모프 생김새를 딱 보자마자 아, 이 새끼 얘를 쏴봤자겠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걔 보자마자 바로 뛰어가요. 점프. 제노모프 뒤에 따라가면서 근데 이제 점프를 했는데 팀이 있는 곳에 착지하진 못하고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에이리언 제노모프도 같이 그렇게 이제 오빠는 전술팀 총든 애들이랑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빠가 에이리언한테 쫓기고 있을 때 웬디가 이제 딱 도착을 해요. 막 걔 CCTV 해킹할 수 있잖아요. 그 CCTV 해킹해가지고 오빠 여기 어디야? 오빠 여기 있네? 이러면서 막 거기로 이제 찾아가요. 그렇게 보이 까발레어는 이제 그 사고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옵니다. 유탄이래요, 유탄이. 내 물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보이 까발레어가 와, 우리 사람들 진짜 많이 죽었어요. 어쩔 거야? 그러니까 청구서 보내. 다 배상할게. 그리고 내 물건 좀 가져갈게. 하니까는 그럼 이제 우리 건데요? 허허, 왜 이래? 내 팀 보낼 테니까 물건 가져가게 해. 물건 가져가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딱 이러고 끊어버려. 그리고 이제 웬디는 오빠를 찾으러 갔고 웬디 외에 커시랑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외계 생명체들을 만나요. 군인들 피 빨랐던 모기벌레 같은 애가 옆에를 봤는데 저쪽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단 말이야.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리고 딱 돌아보는데 한쪽 눈이 이상해. 그 처음 초반 1화에서 이제 갇혀있는 외계 생명체들 중에 하나가 문어 모양인데 막 촉수 있고 이러는데 머리 부분이 눈알이야. 걔가 이 고양이 눈을 파고먹고 들어가 있었던 거야. 우리 고양이, 불쌍한 고양이.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이러면서 걸어와. 그러니까 닙스라는 어떤 여자애가 막 으씨 저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 눈에서 그 눈깔 문어가 칙 나오더니 그 여자애한테 확 달려들어. 여자애가 막 아이씨 떨쳐내고 어디다 이렇게 딱 가두고 이제 커시가 그 실험실 같은 데 와가지고 케이블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한테 딱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쫙 한번 훑어요. 이렇게 된 거였어? 이러면서 표본이 탈출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걔 망했던 거였구나. 다 죽었구나. 표본은 5개고 오케이. 그러고는 이제 또 오빠를 비춰주는데 오빠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단 말이야. 되게 나이스하고 깔끔한 공간, 로비 같은 데에 와요. 뭐 거기에 있는 아직 도망 안 간 사람들을 이제 대피시키려고 하는데 또 제노모프가 이번에는 동상인 척 하고 있어. 동상인 척 하고 있다가 애들이 눈치 못 채니까 슬쩍 움직이더니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오빠도 딱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모로 그 보안 요원 모로가 와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제노모프를 제압해요. 제노모프도 테이저건은 못 참아. 그래갖고 바로 기절. 얘네 치아가 막 쇳덩이 같은 거라서 전기에 더 취약한가? 뭐 하여튼 얘를 기절시키고 무슨 뭐 이상한 거 뿌려가지고는 모로가 제노모프 데려가요. 조는 또 어떻게 살았어. 그래갖고 기절해 있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제노모프도 없고 모로도 없네. 이러고는 어느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야구공이 있고 그 야구공을 보면서 아빠 갑자기 개 뜬금없이 뭔 야구공 보고 아빠 회상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디가 딱 등장합니다. 드디어 오빠와 여동생이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여동생은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빠는 누구세요? 합성인간? 일단 따라오시죠. 살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던 인도 슬라이틀리가 암 캐릭터, 입 개싼 남자애가 바로 오빠 찾으러 왔어요. 응? 너 여동생이야? 어쨌든 이렇게 들켜요. 그래가지고 둘이 오빠 마시 허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제노모프 R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조와 웬디와 슬라이틀리가 그래가지고 제노모프 R을 이렇게 보면서 와씨 이거 뭐야? 개 징그럽다. 근데 조 빼고 나머지 애들은 웬디랑 스트라이틀리는 합성인간이죠. 근데 조는 인간이잖아. R을 딱 보면서 와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알죠? 그 R이 열릴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열리면은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 안에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노모프가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는 웬디가 오빠 조심해! 제노모프가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거기로 이렇게 슉 낚아채버리고 데려가. 오빠! 이러면서 그 구멍을 따라서 제노모프를 따라서 점프를 하지 않고 분명히 1화에서 거의 한 20층 높이에 엄청난 높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니던 웬디가 그 정말 사랑하는 오빠가 이렇게 낚아채 갔는데 그거를 뛰어내리지 않아요. 분명히 아무리 높아도 20층까지는 안 될 거거든? 근데 안 뛰어내려. 그냥 쳐다봐. 이러면서 계단으로. 나의 무릎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2편이 끝나. 3편의 시작은 이제 커시와 아이들부터 시작해. 커시와 아이들은 외계 생명체들 나와 있는 애들을 락앤락에 잘 담아요. 눈깔 문어 포함, 외계 모기, 무화과까지 잘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담아. 조를 찾으러 웬디가 이제 딱 내려옵니다. 제노모프가 조를 이렇게 어디다가 미끼로 이렇게 해놓고 웬디가 이제 나오니까는 그때서야 쓱 나와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웬디한테 칼이 있었거든요. 이 오빠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왜 웬디는 오빠 찾으러 가는데 굳이 칼을 들고 갔지?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있는 걸 알았었나? 그럴 리가 없잖음. 어쨌든 챙겨왔거든요. 칼을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왔단 말이야. 등이 맥세이프인가 봐. 칼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 그리고 맥세이프 칼로 에일리언이랑 막 싸워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막 오빠가 에일리언 그 뾰족한 꼬리에 이렇게 찔려. 웬디가 에일리언하고 싸우는데 에일리언 참수. 웬디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옆에 있던 조도 한 건 없지만 칼에 찔렸기 때문에 웬디 옆에 쓰러져. 모든 표본 웬디 오빠까지 이렇게 싹 수거 이렇게 싹 해가지고 네버랜드 리서치 아일랜드로 다 데려갑니다. 근데 슬라이틀리랑 스미라는 애가 이제 R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모로가 거기로 와요. 총 내려. 근데 얘네들이 우리 총 없는데요. 어른 얼굴을 하고서는 애처럼 행동하니까는 굉장히 의아해요. 뭐지 이 새끼들? 얘네가 합성 인간인 건 눈치챘어. 근데 정신 상태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모로가 얘네랑 얘기를 하는 동안 무슨 데이터를 머릿속에다가 다운로드를 해. 슬라이틀리 있죠. 무슨 여기다가 멀미 스티커 같은 거를 딱 붙여요. 목에다가. 그 슬라이틀리한테 스티커를 붙여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모로는 인간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8 정도만 사이보그를 한 것 같아. 어쨌든 모로는 65년 전에 했을 거 아니야 최소. 근데 그 모로가 에이리언 그 R 옆에 있던 구멍 있죠. 웬디가 점프하지 않았던 곳. 거기를 이렇게 점프해서 걔가 도망치거든요. 아니 그 아저씨도 점프해서 가는데 웬디는 왜 점프를 하지 않았을까? 난 아직도 궁금해.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 가져와서 이제 커시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보이 까발레어는
얘한테 이제 연구를 진행해라. 인간이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합성인간 너네들이 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모로는 유탄이한테 전화해서 내가 얘네들 다 챙겨가겠다. 난 내 삶이 없어. 내가 알던 사람 다 죽었어. 내 인생은 이 제노모프 뿐이야. 그러고는 이제 슬라이틀리한테 전화를 해요. 아까 붙였던 멀미 스티커 데이터 장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전화기였나봐. 통신할 수 있는. 슬라이틀리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모로가 안녕. 누구야? 나 모로야. 친구가 되어줄래? 슬라이틀리가 친구? 친구 좋지. 그래서 모로랑 슬라이틀리랑 비밀 친구가 되고 조는 폐를 다쳤나봐. 수술을 하는데 이 프로디지에서 조의 폐를 떼내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관해. 지하 실험실에서 제노모프 R을 컷이랑 애들이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 안에 거미 같은 애를 꺼내. 그 안에를 또 해부해보니까 무슨 올챙이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걔가 그건가 봐. 그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 얼굴 감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그 올챙이 같은 걸 이렇게 목을 통해서 이렇게 넣은가 봐. 그럼 이 올챙이가 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장기 먹고 거기서 커가지고 푸슉 나오는 거잖아. 그거를 조의 폐를 떼다가 그 올챙이를 집어넣어. 미쳤죠? 근데 웬디가 깨어나거든요. 수리가 끝나고. 근데 막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어. 웬디가 이제 여기 침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웬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그런 소리를 웬디는 들을 수 있는 거. 그거 찾아봤었는데 거의 고양이보다 더 하여튼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그런 소리들을 이 웬디는 캐치해. 근데 이 웬디가 그래서 처음에 그 사고 현장 왔을 때 막 소리를 들어요. 그 제노모프 R의 소리인지 제노모프의 소리인지 막 뭔 소리 나네. 근데 똑같이 웬디가 술이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막 얘네들이 지하에서 그 올챙이 꺼내는 해부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막 그 알이 막 고통스러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웬디가 그 소리를 따라서 막 지하 실험실로 와가지고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는 막 비명 소리가 그 자리에서 막 기절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3화가 끝나고 4화가 되는데 웬디가 또 술이 끝나자마자 또 기절했단 말이야. 기절하니 다시 깨웠어. 보이 까발레어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에서 한번 그 소리를 한번 따라내봐. 에이리언 소리를 따라내봐 한번 너가. 그렇게 말해요. 에? 아니 에이리언이 내는 소리를 어떻게 내 내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을 거야. 괄호하고 너 인간 아니잖아. 괄호 닫고. 그래가지고 웬디가 해볼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에이리언 소리를 따라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조가 막 이제 뭐야? 이제 슬라이틀리는 모로 아저씨한테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당하고 있어요. 전화통화로. 그래가지고 슬라이틀리가 조금 막 얘가 좀 흔들리고 있어. 불안해. 그러는 와중에 이제 커시는 또 다른 개체로 실험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눈깔 문어. 눈깔 문어한테 그 트레일러에 자주 나오는 양을 선물해 줍니다. 그 눈깔 문어가 이러고 있다가 양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양의 눈을 파먹는 게 아니야. 양의 눈을 꺼내버리고 자기가 그 눈으로 쏙 들어가요. 보이 까발레오가 눈이 엄청 크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나중에 보이 까발레오 눈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숙주의 지능을 얘가 뭔가 이렇게 흡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탐사 구조 임무를 하고 나서 닙스라는 여자애가 조금 상태가 이상해져요. 이 심리 상담해주는 과학자 데임이라는 과학자 있거든요. 걔랑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 그리고 막 위협해. 그러니까는 이제 데임 과학자가 3단계 상황 발생. 닙스를 방에 가둬. 이렇게 조치를 한단 말이죠. 뭔 일인지 모르겠어. 눈깔 문어랑 이렇게 접촉이 인대로 얘가 굉장히 상태가 이상해졌거든. 어떻게 될지 레벨 3단계 상황이 발생하면 닙스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조랑 웬디랑 깨어났잖아.
그래가지고 보이 까발레어가 웬디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오빠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 웬디가 당연하지. 그러면은 제노모프가 뭐라고 하는지 너 이제 제노모프 소리 낼 수 있잖아. 제노모프가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거 분석해서 가져와. 그러면 나 여기서 살게 해줄게. 그렇게 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디는 제노모프 소리 이렇게 내면서 제노모프랑 소통을 해야 되는 미션이 떨어진 거지. 그런 일 중에 이제 슬라이틀리가 이제 모로의 가스라이팅을 겪고 나서 모로한테 물건 다시 돌려줘야겠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얘가 캣졸버잖아요. 그러니까는 못해. 그러니까 모로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너 못하겠어. 그러니까는 모로가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여기 너네 엄마 있는데 엄마 살리고 싶으면 제노모프 R 옆에 사람 데려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오징어 게임에 도시락을 싸우라고 시킵니다. 슬라이틀리한테. 사람을 제노모프 R 옆에 데려가면 제노모프 R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걔를 이렇게 얼굴을 감쌀 거야. 그때 걔를 잠깐 어디다가 가둬. 그렇게 가둬놓고 조금씩 있으면은 이게 풀려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 그렇게만 해주면 니네 부모님 내가 살려줄게. 도시락만 잘 싸와. 어때? 이건 쉽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슬라이트가 오케이 오케이. 웬디는 이제 밤까지 이렇게 제노모프 그러니까 오빠의 폐에 들어있는 제노모프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제노모프 소리 내면서 지켜봐요. 그러고 있는데 오빠의 폐가 이렇게 꿈틀 한단 말이야. 갖고 뭐지? 한데 뭐가 이렇게 팍 튀어나와. 새끼 제노모프가 튀어나와. 근데 새끼 제노모프가 뱀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졸라 귀여워요. 이렇게 손도 없어 이때는. 이렇게 뱀처럼 나오는데 머리 이렇게 있고 손 이렇게 단체로 이러고 있어요. 갖고 웬디가 막 제노모프 소리 내니까는 그 새끼 제노모프가 이 엄만가 막 이래. 제노모프 이렇게 쓰다듬거든요. 웬디가 굉장히 귀여워. 제노모프는 역변의 아이콘이야. 아기 때 겁나 귀여워요. 그래갖고 그 웬디가 이렇게 그 마치 에이리언 오리지널 리플리처럼 웬디도 에이리언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 4화가 끝나요. 하나 씨. 에이리언이랑 친구 먹는 거야 뭐야? 굉장히 흥미롭고 조금 진행이 답답한 게 있는데 그래도 여러 설정들이 흥미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더5가 뭐야? 막 이렇게 어떤 애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조가 이렇게 설명해줘요. 옛날에는 정부라는 게 있었어. 정부에서 대통령 뽑아가지고 막 걔네들이 일을 잘 못해가지고 인류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사기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해결하고는 자기들이 통치를 한 거야. 이 지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가 개 망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애들이 갑자기 전 세계를 통치를 하는 거지. 삼성도 뭔가를 하겠지. 우리는 지금이랑 별 다를 게 없겠네. 삼성 공화국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삼성도 작은 나라 정도는 운영하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야기는 이제 슬라이틀리가 졸라 암 걸리게 인간을 하나 데려가겠죠. 그래가지고 제노모프 임신하고 그리고 닙스 그 여자애가 뭔가 상태가 이상한데 그 여자애가 뭔가 이렇게 사고를 쳐서 뭔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어수선해지는 틈을 타서 슬라이틀리가 그렇게 하려나? 그리고 거기에 컬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컬리라는 여자애는 좀 질투심이 있어요. 웬디한테. 그래서 되게 보이 까발레어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 걔가 웬디랑 뭔가 적대적인 이런 걸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새끼 제노모프와 웬디와의 유대. 이게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편 제노모프 하나 있는 거지. 슬라이틀리 나쁜 놈이
만든 제노모프랑 우리 제노모프랑 맞짱 뜨는 거지.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커시가 데이빗 같아요. 약간 느낌이. 왜냐면 보이 까발레어가 굉장히 커시를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겁나 띠껍게 얘기하거든요. 커시는 근데 또 약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사냥감이면서 사냥감이 아닌 척한다.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이상한 좀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이 까발레어가 주인이라서 거역은 못하는데 저 새끼 언제 한번 담그고 싶어 해. 그래서 왠지 보이 까발레어가 이렇게 눈깔 문어한테 이렇게 뭔가 공격당할 때 커시가 뒤에서 막 흥미롭군. 역시 인간은 나약해.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너무 일주일에 한 편씩 되는데 너무 간격이 긴 거 아니오. 일주일에 두 개씩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끝이 날지. 뭔가 무화과 걔도, 무화과 외계 생명체도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나온 게 제노모프, 흡혈목, 저기 외계 모기, 무화과, 그 다음에 눈깔 문어란 말이야. 5개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 뭘까?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 때 만나 뵙도록 하죠.